이 식물의 특성이죠. 키우기가 쉽다는 소리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안녕하세요, 열문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초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삼지구엽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가지가 3개, 잎사귀가 9개. 여기 밑에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전부 다 삼지구엽초. 여기 이제 전부 다 삼지구엽초를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산 중간마다 이렇게 적지에다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김새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산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지구엽초라는 식물을 일단 자생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삼지구엽초는 북부지방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홍천 이북 지역에 이게 많이 자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이나 그 외에 큰 산에서 가끔 소량 개체로 발견되는 그 정도예요. 여기는 자생지가 아니고 공수를 해서 뿌리 번식을 시킨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곳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능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천연 비아그라 중에 한 종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력을 북돋우는 약초 중에는 비술이라는 것과 또 이 삼지구엽초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들판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양리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뇨작용을 하거나 또 많은 이뇨를 적당량으로 조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제죠. 이것을 다려 먹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옛날에 사대부 집안에서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아기를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데도 썼고요. 그 다음에 월경불순에도 많이 썼던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리 현상이 성기능에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혈액순환 개선제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의 어떤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신경쇠약이나 뭐 성호르몬 뭐 이런 데다가 많이 썼던 약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허약체질 같은 데도 이걸 많이 썼습니다. 이걸 민간에서 뭐 할 때는 이걸 그냥 전초를 이렇게 그늘에 말려서 하루에 한 6g, 10g씩 이렇게 한 번에 다려 먹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썼던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게 성기능 장애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월경불순 또 내지는 불임증, 자궁냉증 뭐 이런 데다가 많이 썼죠. 또 그 다음에 이 약재는 전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허증의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뭐 소아마비 이런데 뭐 다각적으로 이게 사용됐던 아주 보편적인 거죠. 뭐 중풍이나 허약 이런 데도 이걸 썼고요. 다방면으로 사용되어졌던 약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걸 1년에 한 번씩은 다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줄기랑 잎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전초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늘에다가 말려서 말린 것을 사용을 하죠. 원래 수분 함량이 작아요, 얘는. 그래서 먹는 방법은 다려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탕을 내려 먹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알코올에다가 추출을 해서 먹는 방법,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씨앗을 공수해와서 여기다가 이제 심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씨앗 공수가 아니고 뿌리를, 요거 재배하는 농장에서 뿌리를 구매해다가 뿌리로 번식을 시킨 거고요. 번식은 꽃 번식은, 그러니까 열매 번식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달리는 꽃이, 여기 이른 봄에 꽃이 핍니다. 꽃이 두 가지죠. 먹을 수 있는 꽃, 쉽게 말하면 꽃차를 할 수 있는 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꽃이 있죠. 얘는 꽃차로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꽃은 봄에 피는 꽃인가요? 그렇죠. 봄에. 얘가 퍼지기 전에 꽃이 먼저 펴요. 꽃이 펴서 꽃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것만 그때는 또 먹고. 그렇죠. 꽃을 따서 먹을 수도 있고 꽃을 따서 차를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양리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들.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약초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구입을 하려고 하거나, 저희가 따로 판매는 안 하잖아요, 삼지구엽초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제기동이나 양리 시장에 가면 아마 삼지구엽초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잎사귀 자체를 먹는 게 아니고 추출을 해서 먹는 거예요. 뭐 달여서 먹든 뭐 중탕을 내리든 약한 알코올에 추출을 해서 먹든 이렇게 추출해서 먹는 거, 이거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시기에 이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이제 드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드시면 될까요? 글쎄요. 아마 우리가 이제 약초를 구입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가격 형성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 소비자들이 자연산과 재배를 아마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약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대량 재배죠. 그리고 아마 수입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산품 애용을 뭐 주장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효가 좋은 것을 이제는 선호하죠. 뭐 세계 세상이 글로벌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국산품 애용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약재들은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 성분상이나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유량이 월등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삼 같은 산양삼 뭐 이런 종류인데 아마 이 삼지구엽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반도 해풍이 불어오고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데서 자라는 이 약초들이 아무래도 함유하고 있는 성분, 나타내는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뭐 월등히 좋지 않을까 개인적 소견입니다. 정리를 하면 한반도에서 나오는 삼지구엽초 또는 뭐 작물들만 먹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반도에서 자생하거나 뭐 재배되는 식물이 그래도 효과나 성분이나 뭐 성능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추천을 한다. 낫다 이건 권해드린다 정도. 그렇죠. 요거 재배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아마 요거는 뿌리가 주리뿔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캐면 뿌리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뿌리를 손 마디 두 마디 정도 가위로 전부 자르죠. 눈을 남겨놓고 자르죠. 그것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포토를 재배해서 싹을 내서 번식시키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심어놓고 자연 번식을 하도록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해발 한 780m? 그 정도 되는 고지대인데도 이거는 잘 자랍니다. 저지대보다도 해발이 조금 있는 곳에서 이게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네. 재배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어떤 작물을 하는 게 좋을까? 네. 그런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지구엽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 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이 삼지구엽초 같은 경우에 임업 쪽으로 만약에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는 작물인가요? 예, 이것도 추천하는 작목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찾아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삼지구엽초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귀하다 보니까 홍천 이남 쪽에서는 지금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삼지구엽이에요. 연잎꽁이달이라는 그 식물을 가지고 삼지구엽이라고 해서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됐던 적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잎사귀 자체가 이렇게 생기질 않았고요. 여기에 쏙 들어가는 이렇게 쥐손이처럼 들어간 하트처럼 생긴 그런 잎사귀였죠. 그러나 똑같이 삼지에다가 구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삼지구엽으로 알고 거래가 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우리 약초하는 사람들은 그건 개삼지구엽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정식 명칭은 이제 연잎꽁에다리를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이 삼지구엽초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장방형 하트 정도 이렇게 보시고 아마 홍천 이남 쪽에는 아마 거의 발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양구, 화천 전방 쪽 올라가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식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하면 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어느 지역에 산을 가지고 임야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삼지구엽초를 하면 좋을까요? 어느 지역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고산지대면 된다. 예, 해발이 조금만 있으면 가능하고 어차피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다가 무슨 뭐 약재를 주거나 영양제를 주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갖다가 심원만 놓고 그리고 얘네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밀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풀이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방어를 다 합니다. 한두 대가 있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이 식물의 특성이죠. 키우기가 쉽다는 소리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닥에 아마 질소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밭보다는 유기질 함량이 있고 어느 정도 알칼리성 토양
시장에서는 아마 잘 자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했다시피 뭐 양리 부분이나 그 다음에 또 재배 부분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임야에다가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작물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병풍치도 소개해드렸고 뭐 산양삼도 소개해드렸고 이제 뭐 앞으로도 많은 약초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재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약초들이. 그래서 임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 섞어서 하면, 재배를 하면 작물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재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틈새 시장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임업을 경영을 하면서 요즘은 경영이라는 측면을 접근했을 때 소량을 가지고는 산업화나 또 제품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규모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삼지구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소량 만드는 것보다는 대량 재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양리를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산업화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그 흔히들 뭐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약품들을 이용하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산에 나는 이런 것들을 애용하는 것도 상당히 권할 만한, 운동과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 개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삼지구엽초 어떠셨는지요? 앞으로 간간히 이제 필요한 약재들에 대해서 또 약초들에 대해서 소개를 아마 드릴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삼지구엽초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